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난 서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이게 원칙을, 내 자신만의 원칙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원칙 없으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순간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일만 반복해 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구성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이렇게 크게 나누고, 우리는 단순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 하나를 가지고도 사실 우리 잣대로 해석하려고 들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팔면 외국인들이 드디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저러나,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사면 외국인들이 지금 작전을 걸었다. 기관 투자자가 단기 매매를 하면 이제 정시 안정을 뒷받침할 버팀목이 되어야 할 기관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만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두드려 맞고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라는 세 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개인은 외국인이 적이든 기관이 적이든 꼭 적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적을 상대로 내가 전투를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시장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주식시장은 올라야 좋은 겁니다. 오르면 다 돈을 벌고 떨어지면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시장이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기관 투자자도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개인 투자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주가지수가 10,000포인트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익을 내는데, 저는 종합주가지수가 10,000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손실 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왜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같이 시장이 오르기를 바라는데 이놈의 주식시장은 맨날 올랐다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언젠가는 마치 세력이 매집하듯이 올랐다가 또 내가 사면 떨어지는가? 도대체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작전을 걸지 않고서야, 혹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세력들이 장난을 치지 않고서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주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일단 생각 자체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각자가 서로의 판단에 따라서 매매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라는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이 세 개의 주체가 서로 맞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상의 적이, 시장이라는 적이 하나가 앞에서 우리와를 상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장이라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쟁의 상대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우리 시장의 상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적인가 하면, 지난 미국 시장 200년사, 일본 시장 100년사, 한국 시장 30년사를 돌아봐도 한 번도 이 시장이라는 괴물을 상대로 해서 이겨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시장은 지가 이기고 싶으면 오르고 지가 죽이고 싶으면 떨어집니다. 지 멋대로 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이라는 놈을 상대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즘 외국인이 좀 팔면, 요즘 외국인의 뮤추얼 펀드가 자금이 환매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팔고 있다. 그러면 모증권 리포트에서는 조만간에 얼마쯤 팔면 더 안 팔 테니까 언제쯤 되면 외국인이 도로 살 거다. 또 외국인이 반도체 업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하고 있다. 언제쯤 되면은 어떻게 도로 살 거다. 삼성전자 매수 단가가 33만 원인데 30만 원대 손절매고 28만 원대 되면 더 이상 팔 의미가 없으니까 살 거다. 이런 무의미한 분석들만 계속 반복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시장을 분석하는 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료들만 만들어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유들만 들어서 이 시장을 설명하려고 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파는 것은,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바도 아니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이유도 하나도 없죠.
외국인 투자자도 주가지수 10,000포인트 가면 떼돈 법니다. 그런데 굳이 선물 투자에서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현물을 팔았다, 선물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매집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와 정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원칙이 없으면, 이 가상에 적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언제 싸우느냐면, 가장 집중력 있는 요즘 시장을 가만히 보면 지난 몇 년 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선봉장이죠. 한창 총탄이 막 퍼부어질 때 저 다 죽어서 전부 다 뒤에 참호에 숨어서 고개도 내밀지 않을 때 용감하게 돌겨가면서 뛰어나가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적을 상대로 막 밀어붙이죠. 그래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기세에 밀려서 뒤로 막 물러나면 그제서야 참호 속에 막 엎드려 있던 개인들이 찬스다 하면서 이제 우리도 땅 먹자 하면서 막 뛰어들면 외국인들이 아이고 나 좀 쉽게 하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보병인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라는 적에 칼 맞고 전부 목이 떨어지죠. 이런 일이 무수히 반복되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도 시장이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다치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지만, 지금은 단순히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다, 바닥에서 많이 오르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적이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이제는 흥분도 했고, 이제는 진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나 터져버려. 그러고 시장이 자꾸 이러니까 선봉장으로 돌격대에 서 있던 외국인이 부담을 느낍니다. 아, 자기 힘을 붙여서 더 이상 시장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 발 한 발 일보 후퇴 빠지는데, 이선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또 그 훌륭한 기관들이 또 따라가서 대신 붙었습니다. 기관들이 전차부대에 나아가서 또 깨지는데 기관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비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는 주식이라는 이 물건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데, 이게 주식이 개구리가 어느 쪽으로 뛸지 알 수 없듯이 주식이라는 것이 뛰는 방향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럼 옆에 있는 참호에 같이 엎드려 있던 친구 하나가 2판 4판에다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시체를 넘고 가겠다 하고 머리에 띠 묶고 수류탄 하나 들고 뛰어나가면 나도 뛰어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앞에서 전쟁할 때 싹 땅같이 따먹고 있다가 외국인이 태가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먼저 도망가나? 이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원칙에 속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시장은 이미 질적 변화를 겪고 있죠. 우리 시장이 어떤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최근에는 데이 트레이딩의 퇴조죠. 데이 트레이딩이 어느새 슬슬 퇴조하기 시작하고, 한 6개월 전부터는 스윙 트레이딩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개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택한 어리석은 방법이 데이 트레이딩이었죠. 데이 트레이딩은 오늘 긴 양봉을 꾸미면 내일 아침에는 일단 음봉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초가는 좀 더 올라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3번 음봉을 맞으면 다음날은 양봉이 날 가능성이 높고, 떨어지다가 밑에서 긴 양봉으로 접선하면 그 다음날 일단 고가가 좀 더 있을 확률은 있다. 1% 따먹게 하자. 이렇게 해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붙기 시작하면 스윙 트레이더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데이 트레이더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오늘 저녁에 사서 내일 아침에 받아들이는 전장에 드디어 붙을 데이 트레이더한테 물량 넘겨주는 스윙 트레이더가 등장하고, 이 스윙 트레이더가 아침마다 물량을 던져버릇하니까 이제는 주가가 오르는 날도 아침에 올랐다가 11시, 12시 되면 빠졌다가 돌아오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11시, 12시에 그 떨어지는 주식을 받아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 다음날까지 안 가고 후장에 올라서 그 다음날 던지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사람이 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데이 트레이딩 하자 해서 데이 트레이딩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기법을 익혀가지고 그 기법이 내게 숙달될 때쯤이면 그것은 벌써 스윙 트레이더에게 이용당하고, 그 방법을 내가 익히고 사용할 때쯤 되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또다시 먹히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이 시장이라는 괴물을 상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방법들 있잖아요.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그 이유들을 짚어보면 뭐냐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는 여기 와서 제 원칙을 들으려고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원칙이 뚜렷하게 있으면 여기 와서 제 원칙을 들을 이유조차 없죠. 그래서 자기만의 뚜렷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기법에 자꾸 기가 쏠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방법에 기가 쏠리니까 제가 1년 동안 방송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그거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제 얘기를 듣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누군가 하면 그 얘기를 또 듣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게 있나. 그렇지만 그게 무언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정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고 예전에 물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연금술사들의 환상이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깨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남은 시간에 만약에 복구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낡은 관습과 구태를 완전히 버리고 지금이라도 껍질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가나? 좋아, 그 방법을 한번 가르쳐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기술적 분석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방법, 기술적 분석 전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그림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보죠. 과거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조정 국면에 있을 때, 이번에 상승했을 때를 제가 원래 저는 큰 명이라서 그림 같은 거 잘 못 그립니다. 그림 한 장 그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데도 아주 멋있게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넘기면 좋은데 저는 아직도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것도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엑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밤샘을 해서 계산해본 수치를 보면 현재 삼성전자가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상승 국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자,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한번 보죠.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방법, 20일 이동평균선, 40일 이동평균선, 60일, 18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기계적인 매매 신호를 그대로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가장 신뢰가 높은데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하고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 이런 원칙대로 5일, 20일, 40일, 60일, 180일 선 따라서 매매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5일 삼성전자가 전체 32,600원에서 저 위에까지 상당한 수익을 낼 동안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매매를 한 사람은 60회의 매매를 한 끝에 165%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 32,600원에서 65,000원 정도 될 때까지 들고 있은 것과 같은 수익이 되죠. 두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골든 데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총 매매 횟수가 23회에 191%로 좀 높아집니다. 세 번째, 4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매매하면 무려 345%의 수익을 상승 국면에서 기록을 하고 이때 매매 횟수는 14회가 됩니다. 만약에 18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 단 4번의 매매가 있었고 수익률은 363%의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락 국면에서 보면 5일선을 따라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하락 국면에서는 마이너스 6%, 20일 이동평균선, 개인 이동 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은 마이너스 25%, 40일 이동평균선은 마이너스 6%, 60일은 마이너스 60%, 180일이 마이너스 25%인데 물론 차라리 하락장에서는 이게 낫겠죠. 이 중에 뭘 택해도. 왜냐하면 이것은 매도 신호는 확실히 따르는 것이니까 최대 손실이 일단 여기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매매했을 때 40%의 하락을 보였다. 이 정도가 되죠. 그런데 다시 반등 국면이 왔는데 이 반등 국면을 따라가면 역시 5일선 74%, 그 다음에 20일선 76%, 40일선 84%, 이번에 수익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수익은 180일 이동평균선에 145%가 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기술적 분석이 갖는 어떤 한계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해주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바이 앤 홀드 1000% 수익이 납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납득을 시켜도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말을 듣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이동평균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이게 40주 이동평균선, 즉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한국 시장은 180의 이동평균선이 적용되는데 종합지수나 삼성전자 같은 지수 차트도 200의 이동평균선을 따릅니다. 여기서 40주 2평이라는 것은 곧 200일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관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큰 시각과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 더 엽기적인 결과는 만약에 5일선과 21선의 골든 데드크로스 이런 것을 만약에 이용하거나 5일선이 소위 데이 트레이더가 좋아하는 5일선이 상향하면 매수, 5일선이 하향 전환하면 매도를 따르면 이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심지어는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할 때 매수해서 하향할 때 매도하는 방식을 따르면 수익률이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42%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삼성전자를 32,600원에 사서 다른 사람이 40만 원이 되었을 때 나는 4만 원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4만 5천 원. 그런데 여러분이 시중에 가서 기술적 분석 책을 사서 읽어보면 데이트레이딩 기법에서 제1인자라는 최모 씨가 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 상향할 때 매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누구는 수만 % 수익을 냈다는데 왜 나는 이걸 해보면 40% 수익밖에 안 나나? 이 매매 신호에 따라 충실히 가면 40일 이동평균선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40일 이동평균선은 345% 상승 중에도 제일 많은 수익을 내고 181선만큼 하락할 때도 가장 적은 하락률을 보이죠. 만약에 40일 이동평균선에 따른 단순 매수, 매도만 반복했을 경우에도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종목이 40일 이동평균선의 힘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어떤 종목들은 60일 이동평균선, 어떤 종목들은 50일 이동평균선이겠지만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는 혹은 한국의 종합지수는 이 40일 이동평균값이 갖는 이 힘에 길들여져 있죠. 여러분이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그러고 계속 그것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21선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가 한 번씩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 그것을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거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왜? 누구나 21선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만 무너뜨리면 다 던져버리니까 그때 물량을 다 주어서 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만 돌파하면 다 살려고 따라 들어오니까 그때 물량을 주어버리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가장 잘 길들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대한 적이 나를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이 나를 길들이고 있는데 그 길들이고 있는 것을 나는 계속 길들여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나는 사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장이 나를 사육하고 있죠. 먹던 밥 찌꺼기 주면서 죽지 않게끔 먹을 것만 주면서 실제로 사육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말을 계속 이렇게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소용없다 해보니까 안 되잖아. 바이 앤 홀드밖에 없잖아.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투자 끝내도 됩니다. 강연에. 이제부터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바이 앤 홀드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가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저평가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저평가된 종목 나 하나 가르쳐주라. 내 바이 앤 홀드 할게. 여기 약속하실 분 계실 거예요. 이대로 가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럼 저평가라는 용어가 뭐냐? 우리 현건사에서 저평가,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저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것, 저평가. 그럼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가 높고 얼마가 낮은 거냐? 도로 물으면 퍼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평가다. 그럼 퍼가 10이면 고평가냐? 그럼 퍼가 2인 건 뭐고 퍼가 1인 건 뭐냐? 그거 다 저평가냐? 그 종목 다 사도 좋으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럼 퍼가 정보자 리포트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매수하시오라고 그랬다면 거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는 거. 기업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그 기준, 떨어졌다는 기준은 또 뭐냐? 작년 대비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작년 기준은 그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업종 대비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업종 대비라면 어느 업종이 있다 그러면 기준이냐 물으면 그것은 종합지수와 비교했을 때 그럼 종합지수가 저평가, 고평가는 뭐냐? 그러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럼 미국 지수가 고평가, 저평가는 뭐냐? 그러면 말문이 막힐 겁니다.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의 함정이죠. 그럼 우리는 밸류에이션도 따라갈 수가 없고 기술적 분석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난감한 이제 질문들을 하시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그 이평선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합주가지수의 40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즉 20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라는 하나의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트랩과 페일리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랩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함정을 판다는 소리고 페일리어라는 것은 실패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함정을 팠다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실패하면서 더 떨어졌을 때 이것을 거꾸로 함정을 팠다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것이 되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박살나는 양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이 돌파했다가 되돌아 들어가는 이 트랩, 이것을 항상 시장에서는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 40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 그 다음에 트랩이 발생하는가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대세를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당신이 투자 원칙 그러는데 당신 투자 원칙은 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트랩과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것만 보고 그냥 그거 따라서 시장을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니만 별로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심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도 많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니까 저는 뭔가 대단한 희한한 눈으로 시장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이것밖에 안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의 사례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비교를 해서 이런 국면에서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팔면 바보죠. 그죠? 여기서는 일단 무너뜨리면 내가 팔았는데 되돌아 들어갔으니까 이게 트랩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도로 뚫으면 또 팝니다. 이제는 살 기회가 없죠. 여기 샀다가 도로 팔고 뭐 샀다가 도로 팔고 몇 차례 반복하지만 살 기회가 없고 여기서는 샀다가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되사네요. 이런 국면. 그럼 우리 시장의 지금 국면은 어디냐?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향해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수가 하향 돌파한 다음에 만약에 되돌아 들어가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도로 되뚫고 나간다면 여기서 끊겼던 이것은 뭐냐? 바로 트랩, 함정이다. 즉 이것은 시장이라는 괴물이 물량을 여기 있는 지나치게 흥분해 있던 물량을 걷어내서 소화해내기 위한 하나의 트랩, 함정파기였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속하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되돌파하지 못하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 길게 머무른다든지 돌파하는 흉내를 내다가 맞고 도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바람각이 슬 옆으로 눕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암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의 투자의 판단은 두 가지가 있죠. 떨어져서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돌파를 했는데 되돌아가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도로 돌파하면 트랩이다. 강력한 상승이고 이것은 물량 매집을 위한 함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되돌아 들어가지 못하고 끊기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저는 현실 시점에서 일단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왜? 원칙상 200일 이동평균선이 날카로운 각도로 아직까지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없고 반드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빨리 되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면 그때 대해서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저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기서 좀 더 이따가 상세한 이론을 소개해드리겠지만 트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트랩이 올 건가 보다. 그러면 나는 트랩일지 모르니까 여기서 사야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게. 그런데 시세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제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는 시세의 위쪽에서 사지 시세의 아래쪽에서는 그 종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세의 아래쪽에서는 이 상대를 안 합니다. 시세의 아래쪽에서는 반드시 주식은 시세의 위쪽에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현재 시장에서 저한테 살까요 말까요 묻잖아요. 살까요 말까요 물으면 그런 질문 왜 하십니까? 라고 저는 대답이 바로 나가겠죠. 왜냐하면 이 위에서 되돌아들어서 돌파하고 있는 거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사실 생각을 정리합니다. 주식은 돌파 매수다. 돌파 매수. 즉 고점 돌파 매수지 저점 기다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시장은 계속 흘러가고 수많은 거래량들이 맞부딪히면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는데 누군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거래가 없겠죠. 우리는 이 시장에서,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이 시세 200일선 아래쪽에 시세 아래쪽에 있는 이 시장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사겠다고 받아서 여기서 지금 사겠다고 지금 요 지점이 여기일 것이다. 요 지점이 여기일 것이다. 요 확률을 노리고 계속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받아주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도 있고 떨어지던 놈이 갑자기 오를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계속 여기서 샀던 사람이 여기서 물량을 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살 수 있는 수없이 다치고 난 다음에 원금 1억에서 100만 원 남아서 여기서 사서 이제 한번 야 나는 바닥 정확히 잡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게 개인 투자자죠. 우리는 여기 1억을 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1억을 사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1억 들고 있으면 9천, 8천, 7천, 6천 이거는 2천이네 그죠? 더 떨어지면 500만 원 남았네. 이런 투자를 하는데 반드시 주식은 시세를 이겨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세를 거슬리려고 들면 개인, 외국인이나 기관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주식이라는 시장이라는 이 괴물을 상대로 내가 시세가 우위에 있는 국면에서 만약에 투자하지 못하고 내가 시세 아래쪽에서 시세에 져 있는 국면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100점 100패 필패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뭐냐 하면 그랜빌의 200일선의 법칙을 따르면 그랜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주가가 첫 번째 날카롭게 올라오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강력 매수다 그랬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서는 강력 매수 자리입니다. 이유도 볼 것 없이 무조건 강력 매수인데 이유는 하향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눕힌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히 돌파해서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것은 가성대도 크로스이기 때문에 강력 매수 국면입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그런데 여기서 그랜빌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면 강력 매수다라는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계속 매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어떠한 기술적 분석도 세상의 어떤 기법도 이론도 그것은 내가 가진 원칙 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원칙은 뭐냐면 절대로 시세를 내가 이기려 들지 말고 극복하려 들지 말고 시세를 이겼을 때 승부하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뛰어들어서 승부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최소한 740선, 50선을 돌파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지점, 이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마지막 종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700선을 쉽게 돌파는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지난번에 700선에서 매매 공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700선을 바닥으로 인식한 매매 공방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기도 어렵고 오늘 상승폭을 상당히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월요일 이후로 또 부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만약에 살펴본다면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즉 지난번 저점 700에 반등했다가 저점이 670까지인가요? 내려왔죠? 저점은 낮아졌는데 저점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낮아졌는데 지표는 높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RSI 같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높고 스타캐스틱 오른쪽 어깨가 높고 모든 지표는 반대로 곧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그러죠. 지금 현재 만약에 기술적 분석가들의 눈에는 시장의 저점은 더 낮아지고 있는데 보조 지표는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만간에 큰 폭의 반등을 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실제로 그럴 확률도 물론 대단히 높죠. 저는 시장이 일단 더 빠지더라도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반등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단 그러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기술적 보조 지표가 그러하다고 나한테 신호를 보여주더라도 그 신호에 따라서 현재 개인 투자자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이론적으로 좀 어느 정도 깨신 분들은 현재 국면에서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아, 당신들 눈에는 지금 나빠 보여서 막 팔지만 이 바보들아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니까 속으로 싹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으로 비웃으면서 자신의 현명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나만 보고 있어. 이럴 건데 그분은 앞으로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어떠한 기술적 지표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저 시장이라는 것을 상대로 할 때는 저놈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시장이라는 놈이 힘이 빠져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나는 시장에 나선다. 그때가 언제냐? 이 위쪽에 있는 국면이죠. 죽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없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장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별로 대과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미래에 큰 수익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장 평균 수익보다 더 나은 수익을 분명히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그러면 당신이 말한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트랩을 봤다 그러면 이것이 21선, 51선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가? 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큰 명이라서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닌데요. 자, 가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같은 주식시장의 패턴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르는 국면이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대형 이런 걸 확대형이라 그러죠. 뭐 그다음에 상승 사각형, 뭐 확대형 사각형, 뭐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그냥 뭐 어떤 사각형 패턴 이런 패턴이 있다 가정을 하면 이것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던 주식 투자에서 내가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던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트랩을 봤다 그랬죠. 40일 이동평균선으로 트랩을 볼 수도 있다. 패턴으로 놓고 보면 어떠냐.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이것이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돌파하는 것이 돌파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면 이것은 뭡니까? 결정적 매도 국면입니다. 왜냐? 이것은 함정을 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저점을 지지하고 내려오다가 여기 디뎌야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이 바닥에 닿지 못하고 되돌아 올라가면 뭡니까? 이것은 실패입니다. failure.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이까지 밀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소리죠. 이것은 시장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더 밀어내지 못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에 의해서 목표치, 즉 하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돌파해 나갑니다. 이것이 돌파에는 페일이나 트랩이 관여한다. 반드시 시장은. 이것은 수급이 이렇게 면 누가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TV에 보면 뭐 세력이 어떻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농담처럼 막말로 이야기하면 입을 깨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을 만나본 사람도 없고 물론 어떤 특정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세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시장 수급을 그렇게 이끈 것, 그 보이지 않는 실체, 시장, 그게 바로 세력이죠. 허구한 날 세력 타령하고 있다가 세력한테 맞았다, 세력의 작전에 놀아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적이 세력이죠. 그 세력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바로 가상의 적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확대형이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를 양쪽으로 끊어놓고 오다가 여기 뭡니까? 페일이죠. 실패죠. 이건 뭡니까? 이 추세를 돌파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사각형의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돌파한 줄 알았는데 이 패턴을 박스를 벗어난 줄 알았는데 되돌아 들어오면 하향 돌파했거든요.
하향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도로대대로 들어가면 이것은 트랩 결정적 매수 기회로 돌파한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못 미치고 꺾이면 이것은 밑으로 완전히 죽을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이 원리입니다. 시장의 모든 원리는 다만 이 기준을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 하나만, 추세대만 긋고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올라가서 조정받는데 이 추세대 밑으로 빠졌다가 되돌아가면 여기 매수죠. 또 올라갔다가 여기 닿지 않고 올라가면 페일 실패입니다. 또 매수죠. 올라가다 뚫려버리면 매도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되돌아가서 또 돌파하면 이건 또 트랩이 됩니다. 그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떤 추세에서 빠질 때마다 요거 트랩이 될 거야. 여기서 서서 매수하자. 집에서 요거 트랩이다 기대하고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 없는 사람이죠. 이것이 수급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인지 아닐지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는 방향을 내가 순응하는 것이죠. 시장이 확인시켜 주는 부분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예측해서 이것은 트랩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이 사람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뭐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 데는 그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 속에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이 매수의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매수를 한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생깁니다. 여기서 돌파했다. 트랩이 생길 것 같아.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트랩이 생길 것 같아. 딱 했는데 진짜 트랩이 생겼어요. 그 봐라 내 안목이 어때라고 말해도 이 사람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는 태연하게 올라가면 돌파 못하면 팔고 사고 팔고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트랩을 형성하면 강력 매도, 여기서 트랩을 형성해서 돌파할 때 여기서 강력 매수,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시세를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돌파 매수해라 이 말이죠.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으면요, 하락 추세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이 되어 있으면 그냥 5,000원 내만 매수할게. 현재 종목이 7,000원인데 이 종목은 하락 목표치가 5,000원이니까 옆에 사람 뭐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5,000원까지 떨어진다. 5,000원에 매수해라. 이 사람도 아직까지 한참 더 죽어서 지옥 구경을 하고 와야 됩니다. 뭐냐면 현재 이 주식이 5,000원이면 이 종목이 6,000원을 돌파하면 사겠다. 현재 이 종목이 550원이면 8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 자세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는 나를. 이 종목이 현재 10,000원에서 8,000원이 됐는데 옆에 사람 보고 8,000원이 됐는데 8,000원에 옆에 사람이 싸잖아. 어때? 사면 어때?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더 떨어져야 돼. 한 7,000원 정도에 사면 좋아 보이네. 이거 죽어도 한참 더 죽어야 되는 초짜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정권방송, 신문방송, 어디 인터넷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소리 합니다. 전부. 이제 바닥 추세에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지표가 어떠하다. 지금은 보험 패턴이 어떠하다. 그거 믿고 따라하면 다 죽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시세는 내가 거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1조 원, 2조 원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유격대, 돌격대가 나아가서 이 시장을 상대로 최소한 저 시장이라는 괴물이 몇 발 물러선나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주식은 시세의 위에서 사라. 두 번째, 주식을 매수하려 들거든 반드시 돌파 매수의 원칙을 지켜라. 돌파 매수의 원칙을 지켜라. 저점 매수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었고, 저점 매수란 말만큼 황당한 말이었고, 저점 매수란 말만큼 투자자들을 진짜 나쁘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말은 좋죠. 플래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나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말도 없애가 있고, 분명한 것은 시세는 돌파하는 시점, 돌파 매수를 하되, 돌파 매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청산할 위치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돌파 매수했을 때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은 청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러한 추세 국면에서 올라가서 트랩을 형성하고 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수 국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점 매수다. 왜? 페일링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죠. 여기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밑으로 하락할지 모르죠. 이건 어디냐면 종목이 이렇게 페일을 만드는 종목을 내가 발견을 하면 이 종목의 매수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파 매수하는 거죠. 돌파 매수해서 이 추세를, 근데 이 추세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추세를 벗어나는 시점을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익은 뭡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수익, 요게 내 수익이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이 내 수익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데이트레이더가 5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하면 매수해서 하향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써서 10,000%의 수익을 올렸는데 제가 삼성전자로 직접 계산해 보니까 24% 수익밖에 안 났다 그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할 때 매수를 하면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고가가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5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을 했을 때 최대한 올라갈 때까지 땀 먹고 나오고 여기 바로 끊길 때는 금방 팔고 나오고 또 5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했을 때 조금 올랐을 때 거기서 팔고 떨어지면 나는 얼른 나오고 이런 대단한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런 경우에 수익을 1000%, 10,000% 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0,000명에 1명도 되지 않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시장에서 돈 벌고 싶으면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곡에 가서 정한수 뜨고 이제 기도를 한번 한 다음에 찬물에 목욕하고 점심을 굶고 하루에 10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밥 조금만 먹고 저녁 때 다시 새벽 한 4시 될 때까지 계속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고 하루에 2시간 잠만 잡니다. 이거를 한 3년만 계속 하시면 대충 이제 엉덩이가 물러 터지고 치질도 생기고 입에 냄새도 나고 막 머리꼴도 산발이 돼서 희한하게 될 겁니다. 그쯤 되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레이딩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최모 씨가 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끔찍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데이트레이딩으로 그렇게 돈을 잘 번다 그러면서 데이트레이딩에서 계속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데이트레이딩을 접고 다른 사람한테 책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기법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느냐. 당신 데이트레이딩 하면 1,000만 원 가지고도 수억 벌 수 있을 텐데 그거 왜 사람들한테 10,000원, 20,000원 받고 그거 파는 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너무너무 끔찍해서 자기가 그 감각을 얻는데 너무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랬다. 죽고 싶은 생각이 10번 정도 들 정도로 끔찍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과정을 10번 겪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강연 한번 듣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책 한번 보면서도 가능하다? 정본 방송 보면 그렇게 된다?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전부 기술적 분석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될 일을 가지고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든 지금 제 강연회를 들으러 올 이유도 없고 다른 강연회 갈 이유도 없고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몇 년 동안 제가 그냥 깊이 여러 가지 다 경험해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200에서 위에 시세가 이겼을 때 사는 방법이더라. 트렌드와 밸류를 따라서 공략하고 시세가 상단 돌파할 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밑에서 기다리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안 하고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벌지를 몰라도 안 잃는 거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이것이 투자 원칙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저 친구 원래 저런 소리 잘하니까 또 한마디 하나보다 하고 웃고 넘어가실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얘기를 물론 반복하고 있죠.